캠페인은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분들께 광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1회당 베나TV의 수익은 1원입니다. 영상 하나당 광고 5개를 다 보시면 5원의 수익이 베나TV로 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나 초대석 이춘근 박사님 모시고 진행하는 두 번째 순서입니다. 군대 얘기에서 이제 멈췄는데요. 남자들이 평생 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죠. 지금 공사 교관도 장교 시험 붙으신 장교 시험은 거고. 붙었는데 교관이 됐을지는 모르죠. 네. 그건 이제 불투명이고, 그리고 육군 장교 시험에 이제 됐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육군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 그때는 시간이 좀 짧은 게 좋더라고요. 네. 그때는 이제 3년 근무하면 되니까 훈련하고. 근데 그때는 우리 때는 공군은 근무가 48개월에다가 훈련이 5개월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그것도 봄에 일찍 가는 게 아니라 5월달인가 가요. 그래서 그러면 대학원 졸업하고 5월달까지 쉬어야 되고, 군대 가서 쏘이 되면은 10월달 되고, 네. 그러고 4년 있다 보니까 너무 멀더라고. 그래서 그 육군 장교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에서 내가 이게 생도들 가리키는 거죠. 그 지금 내가 가리키는 생도 중에 별 셋이 있어요. 그럼 스승과 제자 그럼요. 관계가 오래 가는 거네요. 제가 그때 이제 중2 때 나한테 배운 생도들이 나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났습니다. 거기 또 삼사관학교는 이제 그 삼사관학교는 정말 그 괜찮은 생도들도 많았어요. 한 친구는 나를 아주 특별히 좋아했는데 자기가 연세대학교 정예과를 2번 떨어지고 그리고 사관학교로 왔다는 거라. 그래서 교수님이 거기 교관님이지 그때는. 교관님이 거기 나와서 자기가 너무 그렇다 그러면서. 근데 내가 최근에 작년 가을 무렵에 저쪽 전방부대를 강의했는데 이제 나는 내 차 타고 강의하러 가거든요. 네. 근데 별 셋이 나와서 문을 열어줘서 네. 야, 이 친구 참 예의가 바르다 그랬더니만은 교관님 그러면서 딱 격려를 바치는 거야. 알아보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모르죠. 이게 나는 많으니까 졸업시킨 친구가 뭐 네. 몇백 명이 넘잖아요. 교관님 할 때는 바로 느낌이 오셨겠죠. 그때는 이건 내 반 학생이었구나 하고서. 네. 그래서 뭐 진짜 별세까지 올라니까 고맙더라고요. 교육의 힘이. 내가 뭐 잘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별을 3개씩이나 달고 있구나 하고. 근데 지금도 그 가르쳤던 제자들이 많이들 연락합니다. 제가 네. 전방부대를 뭐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부대를 다 갔다 왔을 거예요, 전방에. 그게 내가 미국 가서 박사를 받고 왔을 때 내 제자들이 소령급 장교였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참모 그러니까 바깥에 교수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사관학교 때 배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이기택 교수님이 젊었을 때 그런 데 다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전방 산골짜기까지 다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이제 연락하는 제자들이 있으시고. 지금도 이제 뭐 만나면은 많이들 보죠. 네. 자 와서 뭐 믿깁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자, 이춘근 중위의 사진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요거는 훈련 받을 때 유격 훈련인가요? 유격 훈련인데 네. 저거 훈련 중에 제일 힘든 훈련입니다. 네. 뭐 하여간 골았죠 저거 하느라고. 그리고 이거는 사관학교 가서 네. 이미 그때는 뭐 이제 인관해가지고 네. 애들 가리킬 때죠. 생도들 가리킬 때 이게 어디 뭐 주말에 어디 나와서 찍은 것 같아요. 생도들 가르칠 때 에피소드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내가 이제 또 자랑 한번 해볼까요? 네. 내가 생도들한테 항상 제일 우수교관으로 항상 나왔습니다. 이야. 계속 1등으로 나오고. 네. 그래서 뭐 내가 공부를 잘 가르치기 그러고보다 나는 애들을 재미있게 가르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재미있어야지 뭐 공부하는 그렇죠. 거가 재미없으면 그거 헛거예요. 재미없으면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재미있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내가 내 경우가 아니라 내 경우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뭐 우리 선배 중에 이제 최근에 작고하신 선배인데 이화여대 교수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65세에 이제 은퇴하는 그 고별연설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대학 교수 몇십 년 하고 이제 떠나는데
한 가지 얻은 진리가 있는데 강의는 재밌게 해야 된다는 거. 재밌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아주 공감을 했죠. 그래서 우리 사관 생도들이 제 강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내가 이제 과목을 2개, 3개를 가르쳤는데 한국 정치, 국제 정치, 그리고 군사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네. 근데 군사 영어를 내가 이제 전쟁을 공부하니까 그 무기 얘기를 아주 애들한테 재밌게 해주고 그랬습니다. 뭐 A-10, 뭐 그때 나왔던 최신의 미국 전투기들 뭐 이런 거 다 설명해주고 그래서 아주 그 생도들하고도 잘 지냈고 저 시간이 나한테는 인생에 아주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 처음으로 내가 자립을 했죠. 그 월급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돈 안 얻어쓰고 하숙비 다 내고 그 내 용돈 다 하고 후배들 술도 사주고 내 서울 와서 뭐 후배들 하여간 뭐 서울만 오면은 후배들 내가 맥주는 내가 다 사주고 그랬습니다. 임지는 어디였습니까? 삼군사관학교가 당시 지금 삼사관학교가 지금 경상북도 영천인데 네. 뭐 지금 얘기하면은 군사 기밀은 아닐 거예요. 옛날에는 뭐 삼사관학교 어디 있다 얘기하는 것도 다 문제가 네.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대구에서 뭐 별로 아는 거기서 이제 3년을 공부를 했죠. 교관으로. 어떤 분께서 이충근 박사님은 꽤 모범생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술, 담배, 잡기 이런 것 군대 가서 하신 겁니까? 그거 얘기하면 곤란한데 네. 내가 그 모범 학생은 아닙니다. 아 그럼 술, 담배는 비교적 일찍 하신 겁니까? 그 술은 고등학교 때, 담배는 고등학교 때 피웠고 네. 내 고등학교 때 당구도 잘 쳤습니다. 얼마나 치셨나요? 고등학교 때는 한 100 치고 대학교 1학년 때는 한 20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 그럼 상당히 네. 그런데 우리 그 하숙집에 있던 서울대학교 다니는 나보다 한 몇 년 선배를 네. 당구장에 내가 데리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고3 때. 아 고3 때도 당구 치셨으면 성적에는 좀 지장이 있었네요. 이렇게 이제 나랑 같이 놀던 친구가 네. 야, 너가 나랑 안 놀았으면 어느 대학을 갈 텐데 그러면서 그러죠. 술, 담배는 지금은 이제 끊으신 거죠? 지금은 전혀 안 합니다. 네. 전혀 안 하는데 술, 담배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끊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끊게 된 계기는 뭐 있죠, 당연히. 끊게 된 계기는 제가 그 술, 담배를 끊은 걸 보니까 내가 그거를 좋아해서 한 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평생 나는 혼자서는 한 방울도 마신 적이 없고 아 진정한 애주가는 혼자서 혼자 마시죠. 마시죠. 독작을 하는 게 애주가입니다. 단 한 번도 마트에 가서 맥주를 뭐 사다가 냉장고에 놓은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건 누가 먹다가 놔두고 간 거지 단 한 번도 혼자는 간 적이 없는데 제가 그래도 그 군대 있을 때 술 많이 했고 미국 가서도 맥주는 많이 먹었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할 때는 뭐 우리 포금가였죠. 포금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걸 하니까 사회적으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자가 이게 뭐 좀 그래서 그 어느 날 그냥 아주 그 이제 만취를 하고 뭐 좀 내가 내 스스로 자괴심을 느꼈습니다. 이게 학자가 이게 뭐냐고 말이야 내 스스로.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내가 이제 미국에서 그 잭 리비라는 교수한테 네. 박사 논문은 이제 뭐 해리슨 와그너라는 교수가 해줬지만은 잭 리비를 내가 그 모델로 삼는 교수인데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 내가 취직해가지고 연구소에 있으면서 매일 일주일에 술 몇 번씩 먹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잭 리비는 책을 몇 권 쓰는데 너는 뭐 하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충격받았습니다. 지적 자극을 받으셨군요. 유학은 언제 그럼 가신 겁니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지난해에 말씀하신 유학은 이제 그 군대 전역하면서 내가 유학 시험 준비를 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이제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전역하고 와서 결혼하고 2달 있다 미국을 갔죠. 결혼은 어떻게 선 보신 겁니까? 소개팅? 그러니까 그 뭐 선 본 거가 아니라 내가 알던 그 여자 후배가 네. 자기 친구라고 소개시켜 준 겁니다. 왜 그분은 본인이 안 하고? 아니 뭐 그 친구는 그냥 클럽에서 알았는데 그냥 뭐 아는 사이고 네. 이게 뭐 그런 뭐 연민의 정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클럽이라는 게 이제 동아리. 그렇죠. 요새 네. 말로 동아리지.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뭐 그런 동아리인데 그 동아리에 있는 그 후배 여학생이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뭐 만나가지고 뭐 얼마 안 돼서 번개로 이제 결혼을 했죠. 아 그때는 또
미국을 내가 가야 이제 되니까. 미국 대학을 막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업자인데 뭐 실업자지 아무것도 뭐 월급도 못 받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돈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그 뭐 미국에 무슨 대학 이렇게 오는 거 보고 이제 합격이 된 상태에서 네.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전번에 말했던 그 미국에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 주겠다는 그 선배가 있는 그 형님이 있는 그 에반스톤 일리노이 그 노스웨스턴 대학으로 네. 갔던 겁니다. 그게 몇 년쯤? 81년이죠. 81년 추석 날 출발했습니다. 그 학교는 조금 개학이 늦어가지고 10월 학기 그렇죠. 시작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81년 추석 날 우리는 유학을 떠났죠. 그때 뭐 비행기 처음 타본 겁니다. 그때. 그때만 해도 해외 여행 자유화 조치 이전이고. 아유, 그때는 군대 안 갔다 오면 뭐 비행기 못 타고. 네. 그 우리 와이프는 우리 집사람의 그 친척들이 남자 잘 만나서 미국 갔다 그랬으니까. 아 그때는 해외 나가는 것 자체가 정말 그럼요, 드물던 그럼요. 시절이니까요.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그냥 저절로 따라 네. 나가는 거거든. 근데 자기 힘으로 나가는 거 보통 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귀국 각서 뭐 이런 거 써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네. 특히 여자 시집 안 간 여자는 거의 안 받아줬어요 미국에서도. 네. 너 이민 오는 거지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그때 그 외국 나가기 별로 어렵던 시절입니다.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셨습니다. 박사 과정에 학교 옮겼어요. 학교 옮겼는데 이제 그 내가 레이간 대통령을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레이간 때문에 학교 옮겼습니다. 사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레이간 대통령은 작은 정부, 큰 시장, 대학에다가 장학금 주는 거 학교가 알아서 하라. 네. 뭐 이런 그 위주죠. 교육도 알아서 하라는 거,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는 거. 그래서 미국의 그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막 다 끊어질 때인데 내가 그 노스웨스턴 대학으로 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년을 버틸 수 있으면 90% 확률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내 생각에는 그 뭐 22명이 입학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중에서 뭐 20등 못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만 버티자고서 이제 1년치를 가져간 것이죠. 그런데 4명밖에는 장학금을 줄 수 없다. 22명 중에. 정책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지원금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미국 학생도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립대학에서 주립대학으로 1982년도에 몇만 명이 움직였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텍사스 대학도 이제 합격이 됐었거든요. 근데 텍사스 주립대학은 놀라시지 마세요. 연세대학보다 쌌습니다. 등록금이. 그 당시에 환산을 했을 때. 근데 텍사스 대학을 이미 입학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래도 좀 일리노이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을 갔는데 노스웨스턴은 아주 좋은 대학이죠. 거기 가서 장학금 받는 거를 이제 실패했다는 사실을 뭐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텍사스 쪽에다 연락을 했더니 그냥 입학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3학기 중에 2학기하고 그냥 왔죠. 텍사스 대학으로 가서 새로 입학을 한 겁니다. 박사는 그럼 이제 텍사스에서 받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과 미국의 이 생활 수준 격차가 아주 많이 나던 때라. 아, 그럼요. 생활은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우리 와이프한테 고마운 거는 우리 와이프가 직업이 13개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여기 올 때까지. 아이고. 13개. 이렇게 이제 남들이 보면은 야, 저놈은 그 마누라가 다 공부시키나 할 정도로. 우리 와이프가 내가 이제 가끔가다 그러죠. 너가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거야. 하고서 나가서 뛰어서. 아, 현장 영어여서. 현장 영어. 네. 근데 이제 하여간 뭐 일단 당장 뭐 돈이 별로니까 뭐 나가서 그냥 뭐 베이비시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친구들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생활력도 그러니까 미국 강하시고. 가게 나가서 이제 네. 뭐 가서 도나스도 만들고 도나스 가게 가서 그리고 뭐 일본 스키야키 집에서 또 웨이트리스도 서빙, 하고 네. 서빙도 하고 하여간 13개 했다고 그러더라고 다 해서 한 5, 6년 동안에. 그래서 그거 했을 때 잘 볼 때는 말이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그 괴물인데 내가 등록금을 360불 낼 때 한 학기에 우리 와이프가 한 달에 1,000불 번 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 부인은 이제 합법적 취업이 그때는 됐어요. 가능했죠. 그때는. 그때는 지금은 뭐 운전면허증도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 9.11 이후에. 그때는 이제 유학생 부인들 다 취직했고 나도 이제 접시도 닦았고 학교에서 접시도 닦고 그 이제 유학생의 전형이 접시 닦는 거죠.
접시 닦고 신문 배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새벽에 3시쯤 나가가지고 신문 이렇게 배달하는데 한 200집 돌리는데 거기서 나는 미국적 합리주의를 봤어요. 뭐냐면은 내가 돌리는 구역은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운 구역이 아니에요. 근데 집을 이제 다 200불을 돌리는데 나중에 그냥 저절로 와서 그냥 던지면 됩니다. 네. 이제 차를 시속 한 10km로 가면서 창문 열고서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네. 잘못해서 수영장 빠지면 다시 한 개 더 던지고 여분 몇 개 갖고 가서. 그런데 난 코스 뭐 이런 코스가 그 한부 값이 다 달라요. 근데 난 코스 던질 때는 이제 그러니까 걸어야 되는데 네. 차 타고 가는 데는 이제 난 코스가 아닙니다. 평지. 그런데 결국은 시간 단위로 계산은 똑같아요. 이야, 세세한 데까지 정말 합리적이네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다 똑같은데 이제 난 코스 던질 때는 한부의 한부당, 값이 더 네. 비싸요. 그리고 평 코스는 더 싸고. 근데 결국은 보니까 똑같더라고 이게. 근데 이제 뭐 신문도 던져보고. 근데 그 미국 사람들 내가 이제 그때 신문을 던질 때는 그 새벽에 한 3시쯤 가갖고 신문 싸가지고 던지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인정이 있어요. 내가 그 어느 날 신문을 던지는데 비가 막 와. 근데 이제 우리는 우위 쓰고서 이제 던지는데 아줌마가 나와서 신문을 기다리는데 수건을 갖고 있는 거야. 얼굴 닦고 가라고. 미국 아줌마가. 그래서 그걸 닦고 갔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때 박사를 거의 받을 때인데 내가 그래서 나중에 박사 받을 때 가서 인사했습니다. 그 이제 그 돌리고서 이제 그 오래 하진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끝났는데 그 아줌마는 내가 그리고 돈도 줘요. 이렇게 비 오는데 고생한다고 외국인이.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내가 박사 받고 올 때 뚝뚝 했더니 누군지 모르지 낮에 왔으니까. 네. 내가 그 신문 돌리던 사람인데 그 비 오는 날 이렇게 얼굴 수건 닦아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기억이 났는데 내가 이제 박사 받아갖고 간다 그랬더니 네가 박사냐고. 네. 그래서 감동받는 거야. 텍사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네. 받은 사람이냐고. 그래서 내가 근데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내가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도 참 감동을 받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비 오는 날 꼭 수건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요게 그러니까 이제 박사 학위 받고 받고서 단란한 아직 둘째 따님은 생기기 전인가요? 그렇죠. 둘째 딸은 한국 와서 났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박사 학위를 받고 학교에서 이제 사진 찍어주는데 사진관에 가서 찍었어요. 뭐 이제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빌려 입고 찍은 거죠. 네. 빌려 입고 찍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박사학위 받기 전에 86년 2월 22일 촬영이라고 돼 있네요. 그나마 이제는 논문 쓸 때입니다. 네. 종합시험 다 보고 미국에는 이제 종합시험이란 거 우리 장 박사도 영국 비슷한 거? 아닙니다. 영국은 박사는 아예 수업 자체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교수와 튜토리얼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이 있는데 네. 시험을 콤프리헨스 빅잼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어로 그냥 줄여서 콤프라고 그러는데 콤프를 걷는 사람하고 못 걷는 사람은 이건 인간이 달라요. 다르죠. 네. 콤프 못 걷는 건 이건 뭐 그냥 인간도 아니고 콤프를 걷는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히 큰 강이지. 그거 걷는 사람은 언젠가는 박사가 됩니다. 근데 콤프를 못 걷는 사람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거는 콤프 걷는 후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좀 편안해 보이는. 훨씬 느긋하잖아요. 네. 내가 그냥 내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야지 하는 것이지. 이제 뭐 박사는 되겠지가 된 겁니다. 영국으로 치면 이제 파이널 드래프트를 냈느냐 안 냈느냐고. 네. 그렇게 그때 이제 이 책꽂이 내가 만든 거예요. 보여주세요. 이걸 직접 조립을 하신 겁니까? 그땐 이케아 이런 데도 없을 텐데. 그거 없을 때인데 나무를 사다가 네. 내가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전기톱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빌려가지고 이렇게 맞물린 겁니다. 양쪽으로 해가지고 저 후배한테 물려주고 왔어요. 영국에서는 박사학위 딴 사람이 쓰던 물건 후배 유학생들이 잘 가져갑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복 받은 물건이거든. 예. 그 나도 그랬어요. 그 우리 후배들이 와서 의자 가져가고 이것도 다 형이 앉아서 쓰던 거는 이제 박사 되는 거니까 그 뭐 책꽂이 가져가고 그래서 다 주고 왔습니다. 제가 쓰던 그 현관 앞에 가는
이 조그만 매트까지. 카페트 매트 그거는 그 전에 직전 주인 5명이 다 박사가 되고 제가 6번째 주인이었는데 박사가 되고 7번째 주인도 박사가 된 그 레전드네. 그 네. 보물이다. 예, 그 전설의 매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따님들 사진 아기 때 다 미국 시절이죠. 아, 요거는 이제 한국 한 작은 애고 네. 얘는 이제 큰 애인데 얘한테 내가 조금 미안함을 좀 느껴요 항상. 네. 그러니까 뭐 하도 거지 시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모택동하고 뭐 누가 위워 베걸스라는 책이 있죠. 우리는 한때 네. 거지였다 그러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는 한때 거지였지라고 이제 매일 얘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진인데요. 장난감이 없으니까. 슬픈 장난감이 얘기네요. 없으니까. 예. 이게 슬픈 이야기지. 얘가 재밌는 거는 거기다 또 내가 이제 노란색으로 줄그면은 내가 없는데 지도 줄고. 그게 책에다 줄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글자도 못 읽지만 글자도 못 읽는 게 이제 책에다 줄고. 맹모 삼천지교. 그렇죠. 이제 그래서 다 공부만 책 갖고 노는 거야. 지금 와튼 스쿨에서 그렇죠. 네. 지금 와튼 다니는데 하여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책으로 장난감을. 네. 국내에는 그럼 이제 박사학위 마치고 귀국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박사학위 받고 와서 이제 시간 강사로 왔죠. 시간 강사. 네. 시간 강사 2년 하고 그리고 세종연구소 들어갔습니다. 연구소는 계속 가셨고 대학으로는 안 가셨습니다. 대학으로 뭐 안 갔다기보다도 못 갔죠. 뭐 대학에 불합격해서 지원을 했는데. 네. 그럼 이제 연구소만 계속. 그러니까 이제 세종연구소 그 있다가 또 뭐 해양전략연구소라는 데 만든 데 갔다가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 2년 더 하고 왔다가 그 오하이오 대학 가서 이제 역사학 박사 코스를 논문 빼놓고 다 했습니다. 전쟁사 하고 그러고 와서 이제 한국경제연구원 뭐 자유기업원 이런 데 쭉 평생 연구소만 있었죠. 자유주의의 투사가 되신 계기는 뭡니까? 저는 자유주의 투사가 아니라 현실주의 국제정착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야지 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게 경제학적으로는 자유주의 투사들하고 이렇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경제학 솔직히 잘 모르는데 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사상적으로는 우파 사상하고 맞더라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상. 그렇죠. 자유주의하고 맞고. 나는 내가 그 자유주의나 우파 사상을 이해해서 그쪽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국제정치학, 나의 학문, 내가 보는 세계관, 그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론 이쪽에 의해서 이제 세상을 분석하니까 그게 이제 보수를 말하는 사람들하고 견해가 일치하고 그래서 저는 그 국제정치학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상적으로 뭐 보수 진보 물론 이제 우리 부모님이 다 뭐 반공이니까 실향민이시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래도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를 막 욕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좋은 데 살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래서 어머니 박정희나 김일성이나 똑같은 놈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김일성 밑에 살아봤나? 뭐 막 그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분노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연대 전역과 다니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훨씬 많이 알고 지적으로 훨씬 우월하다 해서 그 말 얘기하는데 그 말에는 뭐 엄청 분노를 하시더만. 그러니까 김일성 치하에서 살아본 사람들한테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직접 그랬어요. 박정희나 김일성이나 똑같은 놈이에요. 그 얘기했다가 뭐 야단 맞았죠. 야단 맞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아본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연구소에 계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일, 특별히 어려웠던 때. 쫓겨났으니까. 네, 어디서 쫓겨나신 거죠? 세종연구소에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왜 쫓겨나시게 된 겁니까? 언제죠, 그게? 그게 이제 뭐 6년 근무하고 쫓겨났는데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대학으로 치면은 테너를 받았습니다. 네. 뭐 이거 좀 이런 얘기 다 살아계시는 분들 얘기인데 하여간 내가 테너를 받았어요. 테너라는 게 뭡니까? 65세까지 정년 보장. 정년 네. 보장을 받았죠. 정년 보장도 전부 이렇게 논문 쓰고 의회부에서 채점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다 패스 그래갖고 대학으로 치면 이제 정교수가 정년 보장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만에 그걸 받았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언제입니까 그게? 그것이 90 한 5, 6년? 그 무렵인데. 그럼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요? 김영삼 대통령
때죠. 네. 근데 그건 뭐 우리 그 소장이 뭐 말은 되죠. 이제 뭐 그 여기서 이제 그런 공개적으로 얘기한 그런데 하여간 뭐 3년으로 하래 3년. 그래서 내가 아니 20몇 년을 받았는데 3년이라는 게 뭐 왜 3년이 됩니까? 그러면서 뭐 그건 이제 그래서 개인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 지도 교수님은 개인적인 싸움 이상일 거다. 그분은 뭐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의 싸움이라고 그러고 뭐 그걸 내가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약간 아무튼 유쾌하지는 않으셨. 유쾌하지 않아서 네. 그래서 내가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잘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3년에는 내가 사인할 수 없다. 내가 20몇 년을 얻었는데 왜 3년에 사인을 하느냐. 그랬더니면은 3년 그 한 달 이내에 계약서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해고됐죠. 연구소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강제. 그래서 해고당해서 나가서 고발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또 느낀 거 자기 조직하고 싸워서는 이겨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내가 이제 이겨서 다시 갔는데 이제 그 재판은 계속되고 뭐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내가 다른 연구소를 가려고 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없는 사건이 됐죠. 근데 다른 연구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조직에 저항한 인간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좌절을 해가지고 미국 가서 교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하이오 대학이라는데 갈 때는 미국 가서 교수를 해서 안 오려고 갔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면 거무렵 사진인가요? 이제 외국인 제자들과 찍은 사진인데. 이거가 이제 그 세종연구소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해양전략연구소라는 데를 내가 이제 그때 그 연구소 지금도 있어요. 네. 아주 뭐 건실한 연구소인데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가 그 연구실장을 하면서 나는 해양전략을 그 해군들이 나한테 와서 이것 좀 공부해 달라고 사실은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전략 공부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해군하고는 지금 참 좋습니다. 그 관계가. 해군에서도 이제 지금도. 네. 그런데 캐나다에 그 해군 세미나 하러 갔다가 이것도 다 이것도 데스티니예요. 내가 그 캐나다 대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운명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캐나다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닥터 베데스키라는 교수가 내 강의를 다 듣더니 너 내일은 일이 비냐 그래서 난 뭐 내일은 없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 클래스 와서 1시간만 강의 좀 하라고 특강 요청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닥터 베데스키가 빅토리아 대학 그 아주 정말 아름다운 학교예요. 캐나다에서 그래도 몇 번 안에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가가지고 한국 해양 정책 얘기하는 소리 했더니 아무거나 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 당신이 가르치는 과목이 뭐요? 그랬더니 동아시아 정치 사상사래요. 네. 그럼 내가 그거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1시간 동안 뭐 준비도 안 하고 뭐 공자 맹자 뭐 동양은 전쟁이 왜 나고 서양하고 뭐가 다르고 그걸 쫙 했더니 교수가 듣고 있더니 너 우리 학교 와서 교수 좀 하면 안 되겠냐 방학 때만이라도. 그래서 방학 때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간 겁니다. 강의 한 번 했는데 그걸 듣고서 그럼 몇 년 가셔서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3년을 간 거죠. 3년. 방학 때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학년에 이게 90몇 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계절학기 교수로 가신 거네요. 썸머. 네. 근데 이게 완전히 풀타임 3학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월화수목금 한 달 동안 수업을 하는 거예요. 날짜는 98년 6월 25일로 찍혀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때 여름 방학이네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캐나다 아이들인데 뭐 아주 또 동양의 사부님처럼 나를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사회 활동하시면서 가장 즐거웠던 때라면 어떤 때가 있겠습니까? 뭐 즐거웠던 때 역시 뭐 그래도 우리는 선생 아니겠습니까? 네. 뭐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내 대학교 전임 교수는 아니지만은 내가 그 주례를 몇 번 받습니다. 주례를 나한테 주례를 오길래 아마 강사한테 주례를 부탁하는 녀석들이 어디냐? 우리 과장님한테 다 허락 받았어요. 그래서 학 과장님한테. 뭐 예를 들어 X 대학 학생이 내가 시간 강사로 갔는데 야, 넌
과장님한테 해. 네 교수 정 교수한테. 아, 교수님한테도 허락 받았어요. 그러면서 올 때 그때 참 그래요. 네. 그리고 강의했을 때 학자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 저거 같아요.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면 나도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아, 나도 그 전공을 하고 싶어요. 네. 내가 그런 카드, 시험 답안지에 그런 거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면 나도 교수가 되고 싶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이제 제자들 후배들 미국 유학 갈 때 이제 이거 써달라고 합니다. 난 첫 번째 질문이 추천서, 레퍼런스. 추천서. 네. 너 공부 좋아하냐? 너 공부가 재밌냐? 물어봐서 공부 재미있지 않으면 가지 마. 그 폼도 안 나. 이젠 박사 폼도 안 나고 교수도 폼도 안 나냐 요새.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좋아해서 죽을 때까지 그 짓 하고 싶으면 그러면 가. 그래서 그렇게 보냅니다. 공부가 즐거우십니까? 그렇죠. 아직도 호기심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서점만 그냥 보면 책방. 네. 뭐 미국 가면 뭐 책방 뒤지는 게 내 가장 즐거운 낙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물론 뭐 책방 가는 거 낙이고. 독서법이 있으신가요? 본인만의 독서법. 어떻게 하면 좀 잘 기억하고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습니까? 그거 저는 남독형입니다. 남독. 네. 닥치는 대로 읽는 형. 그러니까 책을 이거저거 한꺼번에 읽어요. 하나 다 읽고 다음 거 읽는 게 아니라 네. 뭐 이거저거 막 읽는 편인데 뭐 그렇죠 뭐. 무슨 여러 권 펼쳐놓고. 여러 권 펼쳐놓고 읽는 거. 네. 엎드려 잘 때는 다른 거 보고 뭐 또 책상에서는 또 다른 거 보고 뭐 그렇게 이제 이거저거 막 봅니다. 네. 최근에 국제정치학 이제 베나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고 놀랐어요. 계시는데 솔직히 놀랐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놀라신 겁니까? 이렇게 호응이 있을 그러니까 줄은 모르셨던 건가요? 이 과목을 1시간짜리를 몇만 명이 본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내가 평생 그래도 강사는 몇십 년 했거든요. 네. 연구소에 있을 때마다 대학을 다 했는데 다 합쳐도 이거 하루 보는 사람 근처나 갈까요? 뭐 이 전파력에서 차이가. 50명도 안 가르쳤는데 많아봐야 50명인데 네. 50년 10년 가르치면은 500명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 어떤 거는 25만 명 본 프로그램도 있더라고. 야, 이거 대단하다고서 전파력이 그렇고. 이 박사님 모시고 저녁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밥값 내주고 나가시고 그럼요. 네, 그런 적이 더러 있습니다. 밥값도 내주고 나가고. 와서 인사도 하고. 기차에서 내가 이거 네. 그분도 지금 내가 기차 타려고 서 있는데 네. 그 기차를 타고 지나가시던 분이 내가 앉아 있는 데를 다 찾아서 왔더라니까요. 대전역에서 타시는 거 보고 인사드리려고 왔다고 참 뭐 고맙더라고요. 앞으로 이 일만큼은 좀 꼭 하고 싶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제 과욕이지만은 내 노욕이라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우리 뭐 요새 그 마음이 젊으니까 네. 내가 쓰고 싶은 책이 지금 한 10권 이상 내가 써놨습니다. 제목을. 이건 언제까지 써야 되고 근데 하나도 시간을 못 맞추는데 내 계획표는 지금 써야 될 거가 한 10권 있습니다. 네. 레이간 평전 한 권 쓸 거고 레이간 대통령 그리고 인간과 전쟁의 역사에 대한 거 하나 쓰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대한 책 뭐 상당히 많이 썼는데 그거 쓰고 그리고 이 베나 TV 덕분에 쓰고 있는 전쟁론을 그냥 막 쉽게 읽을 수 있는 전쟁론하고 풋노트 1000계단 전쟁론하고 2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층 네. 이거는 뭐 정말 연구와 이거는 대중서적, 두고도 네. 학문적으로 한번 보겠다는. 네. 그러니까 뭐 풋노트를 깨알같이 단 걸 지금 하나 쓰면서 우리 이건 뭐 나는 그냥 쭉쭉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 2개를 쓰고 있죠. 네. 뭐 전쟁론 그거 쓰고 뭐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 한 100권은 되잖아요, 그죠? 그 이승만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승만과 미국 군, 미군 장교들 갖고 논 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미군들을 활용했는가? 뭐 미군을 가지고 논 거죠. 네. 그거는 사실은 내가 그 오하이오 대학에서 역사학과 박사과정 끝났을 때 코스 만났을 때 우리 교수님이 이걸 논문으로 써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미국 학자도 미국 교수도 그게 궁금했던 거군요. 그 조그만 나라의 노인 대통령이 어떻게 미군 장군들을 막 가지고 논다는데 미국 사람들도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 제목이 그겁니다.
이승만과 미국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달라고. 근데 내가 이제 한국 와서 그거 할 만큼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한번 그거를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미국군, 뭐 메가더 뭐 이런 사람들 그 관계 거의 가지고 놀다시피 한 거거든요. 참 미스테리네요. 뭐 물리력이 있었던 것도 그치. 아니고. 뭐 노인 뭐 허약한 네. 사람 영화 하나 잘하는 것밖에 없었을 텐데 조그만 나라 시골 대통령이 미국 사람이 보기에는 뭐 네, 거의 존재감도 우습죠. 없는 나라의 네, 대통령이었는데.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논문 제목을 그거로 써줄 때는 지도 그게 궁금하다는 소리거든. 알란 밀렛이라고 아주 뭐 대단한 교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권위자죠. 그분이 그걸 한번 써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내 연구 계획에 놓고 있습니다. 아유, 저도 꼭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뭐 한번 진하게 연구를 할 생각으로 있어요. 베나 TV 시청자분들 댓글을 보면 이춘근의 국제 정치가 국제적 균형 감각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뭔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충족되는 듯하다. 관점이에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나의 관점이죠. 그리고 나는 내 관점이 아니라 그 미국의 현실주의, 그 중에서도 공격적 현실주의, 그게 이제 우리 관점인데 우리나라는 처한 상황에서 공격적 현실주의관으로 세계를 봐야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낭만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격적 현실주의라는 맥락으로 제가 이제 그 항상 분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제도 내 어떤 그 논설위원을 한번 만났는데 선생님 말씀은 무지하게 상식적이면서 호소력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상식이에요. 국가들은 자기 국익을 추구하고 국익이 부딪히면은 전쟁하고 힘센 나라는 도미네이트하고 약한 나라는 뭐 이런 거. 어떤 분은 이충근 박사님 친미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친미 반미는 내가 미국이 좋다라고 얘기했으면 친미입니다. 나는 미국이 좋다는 얘기 아마 베나 TV 160분에서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미국이 힘이 센 나라라고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국이 나쁜 나라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중국은 이런 면에서 심지어는 내가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중국 학생이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 들어와. 내가 말한 것을 네가 가서 니네 나라한테 얘기해야 돼. 그래야지 너네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는 거야. 그거 니네 나라가 그 이런 거가 저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뛰어나가면 되겠어? 공부하러 온 사람이? 근데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가 세다 그러면 친중 친미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벌써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사람 마음 속에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죠. 미국이 좋다고 한 게 아니라 세다고 한 거다. 미국이 세고 우리나라가 활용해야 될 나라는 미국이고. 네. 그게 내가 이제 각각한테 그러죠.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 답은 이기는 나라 편입니다. 이기는 나라 편. 이기는 편을 드는 게? 이기는 편을 드는 게 답이죠. 네. 미국 편, 중국 편은 답이 아닙니다. 한국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청년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이제 홍대 앞에 살기 때문에 이제 뭐 저녁 때 이제 바람 쐬러 나가서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좀 바빠서 잘 못하는데 그러면 그 홍대 거기 홍대는 젊음의 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막 춤추고 그러는데 거기 애들 이렇게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밑에 이제 클럽에서 그 클럽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뭐 늙은 사람 들어보는지도 않는데 네. 애들이 나오면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번호표 받아서 대기 번호를 받고 춤추려고. 그렇지 뭐 젊은이도 춤출 수 있죠. 근데 이쪽 그 앞에 보면은 거기 그 도서관이 있어요. 마포 도서관. 거기에도 대기 번호표를 앉아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한 사람 나오면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20살, 22살 뭐 이렇게. 근데 한쪽에서는 물론 뭐 얘네들은 매일 도서관만 있고 얘네들은 매일 춤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그 설명을 위해서 단순화시키겠어요. 저기서 춤추려고 기다리는 학생들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려고 기다리는 학생이 40살 때 월급이 같으면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 학생들한테 그러지. 너희 20대는 120개월 아니겠냐? 너희 20대 중에서 120개월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은 혹시 121개월인 사람이 있으면 자기 인생의 20대가 내가 한 달 휴가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것이다. 똑같죠. 네. 그리고 언제는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선생님에게 정말 좋다고요, 며칠 전에. 그렇지만은 출발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요새 출발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출발선이 어딘데? 출발선이 어디야? 너희 아버지가 출발한 선이야? 너희 할아버지의 출발선이야? 너희 출발선이야? 네 아들의 출발선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 정말 가난한 친구가 있었다. 걔는 그때 출발선이 걔는 꼴등이다. 근데 그 친구가 우리 한 세대를 살면서 그 아들이 우리 과에 또 들어갔다. 근데 그 아들은 출발선이 자기 아버지랑 상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출발선이 기점이 어디냐? 너네 아버지가 20살 때야, 너가 20살 때야. 그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게 그 격변이 심한 나라, 우리나라 100대 재벌이 50년 전에 100대 재벌에 들어갔던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바뀌었죠, 거의. 그리고 국제정치 100년 전에 1등이 지금 1등입니까? 열심히 노력한다는 쭉 올라간 거고 아닌 건 그거죠. 저는 뭐 그래서 개인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자가 되죠. 자기 탓하는 사람, 남의 탓만 아니라 남의 탓보다는 자기 탓을 하지 않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거는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지금 잘한 거는 미국을 공부하러 간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참 잘한 것 같다. 내가 그 강원도 산골짜기 촌놈이 어쨌든 미국 텍사스 그 넓은 벌판을 보고 왔으니까 그건 잘했다가 되는 거고. 본인의 정체성은 강원도민이시군요. 내가 그 서울에 수학여행 왔는데 네. 종로 어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장난감을 그 좌판에다 놓고 파는 사람들이 너네 어디서 왔니? 그래서 춘천에서 왔어. 그랬더니 강원도 감자바위구만 그러더라고. 강원도 감자바위지. 네. 뭐 하여간 뭐 춘천. 근데 뭐 난 그 내 고향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강의하러 오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춘천에 살면. 춘천. 네. 미국에 가서 공부하신 게 이제 잘한 거고. 그렇다면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거는 내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그거는 뭐 잘못된 선택이라기보다 내가 박사 받자마자 짐을 쌌습니다. 미국에서? 박사 받자마자. 네. 난 이제 뭐 그냥 미국에 굿바이 하고서 내 죽을 고생했다고서. 그런데 거기서 그 교수를 잠깐 하다 올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은 좀 세상을 보는 시야나 이런 게 달라졌을까요? 아니 그게 달라졌을지는 난 모르겠는데 네. 그거를 내 경력에 한 줄 좀 들어갈 걸. 그때 이제 텍사스 대학이 그 텍사스에서는 뭐 그 센터니까 네. 그 텍사스에 있는 시골 대학 가는 거는 뭐 웬만큼 되더라고요. 네, 보니까.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안 가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가려고 노력을 막 했으면은 네. 뭐 조금 시골 칼리지 같은 데 갈 수 있을 텐데 그때는 뭐 그냥 당장 돌아오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로 그냥 뭐 해외 생활 6년 7년 하면 알게 모르게 피로감 같은 게 좀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뭐 네. 미국에 대해서 별로 그때 정이 없죠. 뭐 가난하고 거지인데 무슨 정이 있습니까? 뭐 물건 좋은 거 많으면 살 돈이 없고. 그래서 내가 그 텍사스 대학 백팩을 텍사스 대학 졸업하고 25년 만에 가서 샀습니다. 그때는 그럼 돈이 없어서 못 사신 건가요? 돈 없다도 하나 있고 네. 내가 여기서 박사가 될지 자신이 없으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가방을. 그런데 이제 한 2, 3년 전에 텍사스 대학을 갔습니다. 네. 가서 그 내가 있던 아파트도 보고 가서 가방을 샀죠. 이제 텍사스 대학 그 마크가 붙어 있는. 다시 태어나신다면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거 아주 괴상한 질문인데 내가 미국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모여서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시리어스한 건 아니고 그냥 조크 비슷하게 다시 태어나면 뭘 하고 싶니 그래서 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미군 장교가 한번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군인. 미국 군인.
아, 그럼 전투병과입니까? 아니면 전략을 세우는? 그러니까 뭐 그냥 장교, 미군 네. 장교, 전투하는 거. 그게 그 만약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은, 그리고 내가 선택이 된다면은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그 미국을 보고 로마 갔다는 생각이 더 들고, 그 군인들, 뭐 그 사람들이 다른 걸 떠나서 그 사람들이 그 어떤 헌신이라든가 그 이게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인간으로서 그 희생, 봉사. 그 미국에서는 지금 군인은 무조건 1등입니다. 믿을 수 있는 집단 그러면 1등이 무조건 신뢰도 군인이에요. 1위. 신뢰도 1위입니다. 지금 군인 말씀하셨으니까 군인들 무기들의 모형을 모으는 취미가 있으시잖아요. 아, 그거 내가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그거 이제 내가 원래는 전쟁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모으는데 그때는 이제 모으는 방법을 몰랐어요. 네.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 그 오하이오 대학의 역사학과에 그 전쟁사 공부하러 가가지고 교수님들한테 모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예. 아, 교수님들이 모으십니까? 그걸? 교수들이 다 모으는데. 네. 네, 알란 밀렉 교수 집에 가면 뭐 군인, 뭐 무기, 뭐 그 사람은 진짜 철모도 모으는 사람이에요. 철모. 뭐 다 있어요. 2차 대전 때 철모도 있고 그런데 나는 이제 미니에처를 못 줘. 근데 그분한테 미니에처 모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장난감 가게 가면 있고 어디 가면 있고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모으는데 지금 이제 꽤 모였습니다. 그럼 그리스 팔랑크스 기병부터 아저 그렇죠. 창그 뭐 원신 병부터 다 칼 들고 있는 네. 것부터 지금 뭐 21세기 미군까지 다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나이 그 우리 장 박사가 빨리 빌딩을 하나 사려니까 박물관을 빨리. 그러지 뭐. 네. 자, 국제 정치 배나 강의로만 만나시다가 물론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띄엄띄엄 뭐 배나 통일 이런 데도 출연을 하셨지만 오늘은 개인사를 털어놓으신 건데 상당히- 처음이죠. 그냥 쓴 적은 있어요. 네. 그 미국 유학기를 쓰려가지고 하나 뭐 폼나게 쓴 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잘 쓴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그 미국 유학기도 뭐 한 쓴 적이 있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다 얘기한 거는 처음이죠. 이렇게 한 거는. 출연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어떠셨습니까? 쑥스러워요. 근데 뭐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군번 뭐 군번이라기보다도 그뭐 내 저명 인사도 아니고 뭐 일개 그냥 공부를 나는 호학입니다. 호학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책 사는 것도 좋고 책 사면 기분이 느긋합니다. 마치 저 식량 여기도 창고에 똑같아요. 예, 몇 년 먹을 그 식량 이렇게 쭉 쟁여놓은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부자 된 느낌. 그렇죠. 네. 책가 거기에 있어줘서 고맙다야. 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주제라도 책 있으면 내가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읽어야지 아는데 그 제목 예를 들어서 뭐 X라는 주제 내가 전혀 모르는데 X라는 책을 옆에서 놓으면은 안심이 됩니다. 내가 그거 안다 하고서. 혹시 책이 말을 건다든가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도 있습니까? 그렇죠. 뭐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요새는 안 하는데 정말 좋아하는 책은 내가 전부 다 비닐으로 깨끗이 싸가지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네. 다 몸은 피고. 근데 지금은 뭐 좀 어느 이상 되니까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핸들링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이제.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책은? 지금 내가 책 사면 번호를 붙이는데 네. 지금 11,135번이 요 며칠 전에 산 책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11,135권째 책을 산 거예요. 전 세계 출판업자들로부터 경하를 받으실 만한. 내가 출판사 어느 사장님한테 네. 내가 한 달에 책을 몇만 원어치 삽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출판인을 대표해서. 네.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예. 뭐 그 얘기하다 보니까 쑥스럽기도 한데 재미도 또 있습니다. 네. 보니까. 아무튼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이춘근 박사님의 개인 인생사 한번 들어봤습니다. 초등학교 7년 다닌 놈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은 강원도 춘천. 그렇죠. 네, 이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저도 개인 인생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저 역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면 목이 와요 될 뻔했네. 와 오랜만에 듣는다. 웃으면 보기 와요. 저희가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한번. 그래서 이거 저 박사님이랑 그다음에 사모님 보시라고 이렇게 2장. 오케이 고맙습니다. 야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가서 일하고 오는 여행이야. 예, 출장이십니다. 출장. 출장. 출장이야. 네. 네.